내 자식들이 중산층으로 살려면 내가 먼저 중산층이 되어야 한다. 내가 삶을 유지하고 지킬 줄 알아야 그래야 나의 자식들이 하층민이 되는 걸 막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나 부모가 정신줄이 바로 박혀 있어야 자식들을 잘 가르치고 거지가 안 되게 욕심 안 부리게 분수에 맞게 살게끔 알려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게 중요하고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소비를 절제할 줄 아는 삶을 살 수 있어야 그래야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산 1억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 1억과 부채 1억과 연봉 1억에 대한 구분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연봉 1억 받는다, 실수령액 650. 그러면 보통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월에 200만원 저축할 수 있는 만약에 여력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200만원으로 1년 저축하면 2400. 대략 한 4년가량 이렇게 모으면 1억이 생길 수 있는 돈이다. 예를 들어서 연봉은 1억 받지만 월 실수령액 650 받지만 내가 매달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100만원 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1억 모으는데 얼마가 걸린다? 8년 걸린다. 그렇게 따지면 1억이 현금성 자산 1억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고, 현금성 자산 1억은 예를 들어 이 고배당 우량주를 사서 배당률을 6% 받는다라고 하면 1년에 600만 원이 생긴다. 세금을 제외하고요. 그러면요, 이 복리의 효과가 있어서 1억을 6%짜리 배당을 넣어 놓으면 매달 아무 짓 안 해도 1년에 600만 원씩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재투자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략 한 7년, 8년 이렇게 넘어가면 원금 1억이 2억 이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연봉이 1억이에요. 월급이 실수령액이 650만 원이에요. 근데 내가 매달 100만 원씩 저축할 여력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한 8년쯤 지나면 1억이 현금성 자산 1억이 생길 수 있죠. 근데 내가 현금성 자산 1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연봉을 1억 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내 연봉 1억에서 내 이제 현금성 자산 1억에서 배당을 계속 받아서 한 7, 8년 뒤쯤에 현금성 자산이 2억이 될 수 있고, 또 매달 100만 원씩 저축해가지고 8년 뒤에 1억이 생긴다라고 하면 현금성 자산 1억 있는 사람이 연봉 1억 받고 월급에서 아껴서 매달 100만 원씩 저축할 수 있으면요, 7, 8년 뒤에 이 사람은 현금성 자산이 3억이 되는 사람인 거예요. 되게 엄청난 큰 차이다라는 겁니다. 대략 한 8년 정도의 시간을 지나고 난 이후에 현금성 자산만 있는 사람은 아무 짓 안 해도 뭡니까? 저축을 따로 안 해도 그 현금성 자산 1억을 잘 굴려서 8년 뒤에 2억을 만들 수 있고, 또 더 이제 불릴 수 있는 거고, 이제 저축을 꾸준히 같이 하면서 살면 현금성 자산을 더 늘릴 수 있는 이제 마법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1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6%라고 하면 1년에 6%라고 하면 매월 50만 원씩 이자를 내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갚을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현금성 자산 1억을 가지고 있으면서 연봉 1억 받아서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현금성 자산 없고 대출 1억 있는 사람, 이 똑같은 이제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 현금성 자산과 연봉 1억을 가지고 있고 또 빚을 1억 가지고 있는 사람의 차이는 되게 크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내가 좀 더 열심히 일하고 내가 땀 흘리고 저축할 줄 알고 살면 당장은 별로 티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시간이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뭐가 된다? 자산이 크게 늘어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 평상시 때 내가 아끼고 절약할 수 있는 걸 잘 찾아서 최대한 절약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면 나중에 아주 큰 보상이 온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 우리가 많은 어려움, 많은 고충들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돈이 안 모이는 것 같다. 집값은 10억, 20억 하는데 내가 10년 모아서 1억, 1억 몇천 모아서 집을 살 수 있냐? 그런 되게 좀 뭐라고 합니까? 의욕이 꺾이는, 의지가 꺾이는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내가 1년에 2천만 원 모아도 3년 모아도 6천밖에 안 돼요. 5년 모아도 1억밖에 안 돼요. 예를 들면. 하지만 그게 5년이 아니라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그 이후의 시간이 지나면 엄청나게 불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토대를 만들어 놓으면 나의 자식이 그걸 보고
옆에서 배운다라는 것. 그리고 이러한 이제 탄탄한 이 자산 관리나 이 삶의 모습들이 이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지면 그 자식은 더 잘 살 수 있는 기반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싶은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우리가 많은 이제 생각들을 하며 지내는데 우리 자식들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누구나 다 부모라면 다 합니다. 근데 그런 부모라고 하면 좀 더 내가 열심히 살아서 어떻게 하면 좀 뭡니까? 좀 더 좋은 것들을 물려줄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경제적인 자산도 물려주는 게 필요하지만 그에 대해서 이 마음가짐, 태도, 모습 이런 것들도 유산으로 물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저희 모친께 받은 이 유산이 있습니다. 아끼고 절약하고 성실하게 우직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말입니다. 그게 제일 큰 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지금 제가 이 지난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고 사기도 당하고 되게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다? 저희 모친에게 물려받은 그 우직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태도 이러한 것들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지금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산층이 되기 위해서 무던히 지금 애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네 시대가 힘들고 어렵지만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이번 달 또 다음 달 올해 내년을 내다보고 살 수 있는 건 정말로 저희 모친에게 물려받은 우직하고 되게 아둔하고 바보같이 살아가는 앞만 보고 살아가는 그 열정들, 그 노력, 그 애쓰는 그 자세가 저에게 아주 큰 자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저희 아이들에게 그러한 모습들을, 태도들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강하죠. 그렇게 우직하게 성실하게 살아야 삶이 지켜진다라는 걸 내보이고 싶고 또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걸 말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옆에서 제가 행동으로 제가 이제 많이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저도 중산층으로 살고 저의 아이들도 저의 자식들도 중산층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있는 척하고 성공한 척하고 잘나간 척하는 과시하고 사치 부리는 그런 인간들 말고 있잖아요. 작은 데 만족하고 성실하게 착실하게 사는 조용히 사는 그런 이제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집 아이들도 말입니다. 차별이 심하고 비교 문화가 극심한 한국에서 함부로 나대면서 사는 건 되게 위험한 모습이다. 그저 남들하고 비교하지 않고 나의 삶을 우직하게 앞으로 쭉 이렇게 만들어가며 살겠다. 이런 모습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착실하게 안전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집 아이들도 말입니다. 이상입니다.